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여러 일본 문화들 중에서도 정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연도에 이름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21년은 일본에서 레이와 3년이고 2023년은 레이와 5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세종 15년 혹은 광무 3년 같은 조선시대나 들었을 법한 연도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고대 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폭넓게 쓰이고 있죠. 일본의 청학동 같은 데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습니다. 만 17세인 학생은 자신을 2006년생 대신 해세 18년생이라고 부르며 공문서에도 똑같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왜 일본은 사극 드라마 속에 살고 있을까요?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서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때때로 특정 목적에 따라 다른 달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불기, 무슬림들의 이슬람력, 그리고 단군을 기원으로 하는 단기도 이에 해당하죠.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62년 서력으로 바꿀 때까지 단기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연도에 새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연도에 이름이 붙는다고 하여 연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왕과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호는 중국에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먼 옛날 중국의 백성들은 한 해를 절기로 나누기는 했지만 달력에 기반한 연도 개념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겐 가뭄이나 홍수가 난 지 몇 년 또는 세영주가 부임한 지 몇 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연도 계산이 훨씬 유용했죠. 그리고 중국이 중앙 집권국가가 되면서 황제가 새롭게 이 연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일국가였던 중국 한나라의 한무제는 기원전 141년 황제로 즉위한 해를 건원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람들에겐 신과 같은 존재였던 황제는 나라의 모든 규칙을 결정할 수 있었고 연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막강했던 당나라 때는 조공을 바치던 주변의 나라들도 모두 천하의 중심이었던 중국 황제의 연호를 따라야만 했죠. 일본에서 처음 연호가 사용된 것은 서기 645년 고토쿠 왕 때부터였는데요. 당시 일본은 당나라에 견당사를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배우고 당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엔 중국식 달력법인 연호제도 포함되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나라 시대에 이르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 연호를 자국의 전통문화라고 여기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종종 역사는 어떤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초창기 일본의 연호는 주로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 중대한 사건이 변경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도 왕의 교체에 따라 연호가 바뀌게 되었고 이 규칙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미군은 전쟁에 책임이 있는 황실 권위의 상징인 연호제를 금지하였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중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때 연호제가 폐지되는 것 싶었지만 1970년대 일본 사회가 우경화되고 과거 군국주의자들이었던 우익 정치인들이 연호 부활운동에 앞장서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연호는 현대 사회에 부활하게 됩니다. 1989년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하자 태평양 전쟁의 상흔을 잇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시 연호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연호가 사라지고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청나라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일본은 이 오랜 전통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게 되었죠. 일본이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왕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연호는 이미 왕의 손을 떠났습니다. 연호의 결정도 중국처럼 황제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문학자 등의 지식인들이 제안하면 내각회의를 거쳐 총리 직속기관의 장관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연호가 정부의 정치쇼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치적 목적이 아예 없을 수도 없는 것이 새로운 연호가 발표될 때마다 일본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나라 전체가 온통 연호에 대한 얘기로 들썩이고 겨우 2글자를 발표하는데 몇 시간짜리 생중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연호가 확정되면 달력뿐 아니라 새 연호를 담은 여러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지죠.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고 발표하는 이벤트를 여는 것이니 집권 세력에게는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공식화하는 일인 만큼 일본 관공서들의 서류는 서기가 아닌 연호 표기가 원칙입니다. 그럼 왕실이 아닌 국가가 정하는 연호 사용에 일반인들은 반감을 가질까요? 일본 사람들은 별 저항 없이 실생활에 연호를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는 해세 23년 도호쿠 지진 같은 이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연호는 곧 한 시대를 일컫기 때문에 세대를 구분짓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일본의 연호는 1926년부터 1989년까지를 쇼와, 1989년부터 2019년까지를 해세, 그리고 2019년부터는 레이와라고 하는데요. 20세기 구식을 일컬을 때 쇼와포이, 즉 쇼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것을 쇼와 레트로라고 부릅니다. 90년대의 복구 취향은 해세 레트로라고 하죠. 이렇듯 사람들 사이에 별 문제 없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왕의 취임일이 새 연호의 시작이다 보니 계산이 꼬이기도 합니다. 현 일왕인 나루히토가 2019년 5월 1일 취임하였기 때문에 새 연호를 사용하여 레이와 원년이 되지만 4월 30일까지는 해세 3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개의 연호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 일본인들은 연호에는 익숙하지만 연호를 바로 서력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때마다 연호표를 찾는 모습을 보면 굳이 왜 저렇게까지 사용할까 싶기도 한데요. 자국민들이 이런 일을 겪을 정도니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겐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연호 사용이 번거로우며 자국만의 문화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세대가 젊을수록 왕의 재위를 연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요즘 현실에 맞지 않다고도 여깁니다. 당연히 일왕에게 통치권이 있었던 과거와 유명무실한 지금이 같을 수는 없겠죠. 일본의 모 변호사는 왕정시대의 유산인 연호는 국민주권에 현재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폐지 의견은 여전히 존속 찬성 여론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꿔도 안 바꿔도 크게 상관없는 제도라면 굳이 바꾸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모든 서류를 서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독특한 문화라면 더욱 지켜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웬만해선 쉽게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 일본인의 특성은 연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는지 문서에 서력과 연호를 병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변화보다 차라리 불편함을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 불편함이 전통문화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온 연호를 일본인들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